안녕하세요. 2026년 1월 28일. 운전하시거나 다른 일 하시면서 그냥 귀로만 편안하게 들으셔도요. 오늘 시장의 가장 중요한 맥점 절대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꽉 채워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이 목표가 아주 명확합니다. 그렇죠. 이 어지러운 정보 속에서 진짜 중요한 신호가 뭔지, 그리고 그 신호들이 서로 어떻게 부딪히고 있는지 이걸 아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이야기들이 진짜 한 편의 추리소설 같아요. 맞습니다. 첫째는 폭락 이후에 나타난 극적인 반등. 이게 과연 진짜 바닥 다지기일지 그 증거들을 한번 찾아볼 거고요. 네, 둘째는 디지털 투데이와 빙엑스 자료를 통해서 이 시장을 아래에서 받치는 거대한 힘, 그리고 위에서 누르는 보이지 않는 벽의 정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셋째, 페맥스랑 FX 스트릿에 이게 데이터가 완전 상반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걸 통해서 기관들이 왜 비트코인을 외면하고 이더리움에만 집중하는지 그 미스터리를 추적해 볼 겁니다. 넷째는? 인베스팅컴이랑 트레이딩뷰 자료로 비트코인 차트는 강력 매수를 외치는데 이더리움 차트는 왜 위험 신호를 보내는지 이 모순을 어떻게 봐야 할지 같이 고민해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체인 데이터는 추락을 가리키는 리플에게 정말 예상치 못한 것에서 나타난 강력한 아군 소식까지 하나씩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미스터리부터 바로 시작하죠. 어제 급락 때문에 다들 정말 간담이 서늘했는데 오늘 아침 시장이 극적으로 반등했어요. 네, 맞아요. 비트코인이 89,000달러 선을 회복했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가격이 싸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큰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아주 정확한 질문입니다. 어제만 해도 모두가 공포에 떨었는데 하루아침에 심리가 바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디지털 투데이 기사에서 말한 저가 매수세 유입이 맞습니다.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89,236달러, 이더리움은 다시 3,000달러 선 회복해서 3,019달러였죠. 네. 하지만 그 저가 매수세가 어디서 왜 들어왔는지를 보는 게 핵심이거든요. 급락으로 인해서 기술적으로 시장이 과매도, 그러니까 너무 많이 팔렸다, 이런 구간에 들어간 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아, 이건 너무 심하게 빠졌는데 라고 생각한 투자자들이 기회로 보고 들어왔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확신을 더해준 게 바로 고래들의 움직임이었어요. 고래들이요? 네, 빙엑스 자료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거대 자금을 움직이는 고래 투자재들의 매수 주문, 그러니까 사겠다는 주문이 86,000달러에서 87,000달러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었던 거예요. 와, 그 구간에 다 몰려 있었다고요? 네, 마치 거대한 그물망처럼요. 어제 가격이 급락할 때 바로 이 구간이 떨어지는 칼날을 딱 받아내면서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해준 겁니다. 여기가 반등의 발판이 된 셈이죠. 아, 그러니까 아래에서는 고래들이 그물망으로 아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데 위로는 뭔가 투명한 유리천장에 막힌 것 같은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FX 스트리트에서는 비트코인이 덫에 걸렸다, 트랩드라는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네, 그 표현이 지금 상황을 정말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FX 스트리트 분석을 보면요. 시장은 88,000달러라는 고래들의 지지선, 그리고 9만 달러라는 강력한 저항선 사이에 꼼짝없이 갇혀 있다는 거예요. 위아래로 꽉 막혔군요. 그렇죠. 빙엑스 데이터도 똑같은 예를 합니다. 9만 달러 위쪽으로는 상당한 양의 팔겠다는 매도 주문이 쌓여 있다. 이건 마치 엑셀이랑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는 자동차 같아요. 겉보기엔 멈춰있지만 그 안에서는 엄청난 힘들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가격은 올랐는데 시장 참여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한 것 같네요. 그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네. 가격이 회복됐는데도 왜 여전히 안정감을 못 느끼는 걸까요? 그 심리를 정확히 보여주는 게 바로 공포와 탐욕 지수입니다. 아, 그 지수. 네, 빙엑스 자료에 따르면 이 지수가 29점이거든요. 여전히 공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도요? 네, 가격 반등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근본적인 불안감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죠. 뭐랄까, 가격은 고래들이 억지로 끌어올렸을지 몰라도 일반 투자자들의 마음은 아직 어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럼 이 팽팽한 줄다리기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동력이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큰손,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 특히 ETF 움직임이 중요할 텐데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네, 여기서부터 자료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오, 그래요?
FX 스트리트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 자금 유입이 미미하다, 미니멀한 수준이다 이러면서 기관들 관심이 식었다고 평가절하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페맥스 뉴스가 전혀 다른 각도의 데이터를 제시합니다. 오, 그건 정말 의외인데요. 보통 비트코인이 시장을 이끌고 가는데 기관 자금은 오히려 이더리움으로 향하고 있다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지금 시장을 읽는 가장 중요한 단서일 수 있습니다. 아, 페맥스 뉴스 자료를 보니까 바로 어제 1월 27일 단 하루 동안에요. 이더리움 관련 ETF랑 ETP 상품으로 무려 4억 5,500만 달러. 4억 5,500만이요? 네, 우리 돈으로 약 6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순유입됐습니다. 약 15만 2천 개의 이더리움이 기관 금고로 들어간 거예요. 와, 엄청나네요. 비트코인은요? 같은 날 비트코인 ETF에도 8,820만 달러가 들어오긴 했지만 이더리움에 비하면 5분의 1 수준이죠. 이건 단순히 이더리움이 좋아서라기보다 뭔가 더 큰 그림을 보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장악합니다. 이건 몇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일부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라는 가장 큰 재료가 소멸된 지금 다음 타자로 유력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에 미리 베팅하고 있다 이런 신호일 수 있고요. 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군요. 그렇죠. 둘째는 곧 다가올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대규모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대를 선반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기관들이 시장 전체가 아니라 특정 자산을 선택하고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개별 자산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결국 시장 전체 분위기를 좌우할 가장 큰 변수 역시 미국 연준회의겠죠?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이번 회의에서 금리가 동결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결정 그 자체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회의 끝나고 나오는 제롬 파월 의장의 입이겠군요. 그의 발언 톤이 매파적이냐 비둘기파적이냐에 따라서 시장 방향이 완전히 갈릴 수 있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만약 파월 의장이 아직 인플레이션이 걱정된다 이런 식의 매파적 발언을 한다면 위험 자산인 암호화폐 시장에는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거고요. 반대로는요? 반대로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 이런 식의 비둘기파, 그러니까 통화 완화를 선호하는 뉘앙스를 풍긴다면 이건 시장에 강력한 상승 연료를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두가 그의 단어 하나, 뉘앙스 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죠. 결국 연준의 발언이라는 거시적인 바람이 어디로 불지 기다리는 상황이군요. 그럼 그 바람을 기다리는 동안 개별 암호화폐라는 배 자체의 상태는 어떤지 기술적 분석이라는 항해도를 통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료들을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완전 상반된 이야기들이 나오던데요. 네, 비트코인 항해도는 쾌청, 이더리움 항해도는 폭풍 경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네요. 먼저 investing.com 자료에 나온 비트코인의 기술적 분석 종합 의견을 보면요. 강력 매수, 스트롱 바이입니다. 이동평균선 12개 중에 11개가 상승을 가리키고 있고요. RSI나 매게디 같은 핵심 보조 지표들도 대부분 매수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잠시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바로 앞에서 시장 심리는 여전히 공포 단계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차트 신호는 사라고 외치는데 투자자들은 무서워하고 있다. 이 둘의 괴리를 저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바로 그게 기술적 분석의 함정이자 또 묘미입니다. 이 괴리는 두 가지를 시사해요. 첫째, 일반 투자자는 공포에 떨고 있지만 자금력이 풍부한 소위 스마트 머니는 이 신호를 보고 조용히 매집하고 있을 가능성. 아, 둘째, 기술적 지표는 과거 데이터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현재의 심리를 100% 반영하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자세히 보면 스토캐스틱 같은 일부 단기 지표는 과매수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서 단기 조정 가능성도 함께 경고하고 있거든요. 강력 매수라는 큰 제목 뒤에 숨은 작은 글씨를 봐야 하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비트코인은 그래도 긍정 신호가 우세한데 이더리움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고요? 기관 자금은 이더리움으로 쏠리는데 차트는 안 좋다니 이것도 모순이네요. 그렇습니다. 트레이딩뷰에 올라온 여러 분석가들은 이더리움 차트가 훨씬 더 불안하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해요. 일부는 이더리움이 수개월간 이어진 중요한 상승 추세선을 이미 이탈했다. 이렇게 분석하고요. 네. 다른 분석가들은 추가 하락을 암시하는 전형적인 하락 삼각형,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만들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락 삼각형 패턴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을 말하는 건가요? 쉽게 설명드리면 가격이 떨어지다가 특정 가격대에서 계속 지지를 받는데, 그러니까 바닥은 수평인데 반등할 때마다 고점은 계속 낮아지는 모양이에요. 아, 힘이 점점 약해지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매수세의 힘은 그대로인데
매도세의 압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결국 아래쪽 지지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되는 패턴입니다. 심지어 한 분석가는 이 패턴이 완성되면 가격이 2,63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듣고 계신 분들은 정말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이 복잡하고 서로 다른 신호들을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래서 트레이딩뷰의 한 분석가가 이런 상황에서 하이브리드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이브리드 분석이요? 네,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숲과 나무를 함께 보는 전략입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 같은 거시경제 상황이나 온체인 데이터 같은 펀더멘털 분석으로 시장의 큰 방향성, 즉 왜 오르거나 느리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네. 그리고 방금 본 차트 패턴이나 보조지표 같은 기술적 분석으로는 정확한 매매 시점, 즉 언제 사고 팔아야 할지를 포착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결합해야만 이 안개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조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플 XRP 소식입니다. 최근 다른 주요 코인에 비해서 유독 부진한 모습인데요. 블록체인상의 실제 거래 기록, 이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걱정스러운 신호가 많다고요. 네, 트레이딩뷰가 인용한 인베스트 기사를 보면 리플의 내부 건강 상태가 썩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자세히 보면 우려스러운 점이 세 가지가 보여요. 첫째, 리플 원장의 활성 주소 수가 감소했습니다. 사용자가 줄고 있다는 거네요? 네, 둘째는 수익 상태에 있는 XRP, 그러니까 매수 가격보다 현재 가격이 높은 XRP의 공급량 비율이 이달 초 77%에서 현재 50%까지 급감했습니다. 77%에서 50%면 엄청난 하락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투자자 심리에 대해서 뭘 말해주나요? 이건 투자자들이 약들이 이응만 나도 불안해서 바로 팔아버리려는 심리가 극도로 강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 장기 보유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 그렇죠. 잠재적 매도 압력이 매우 크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파생상품 시장의 미결제 약정 규모가 줄었다는 건 역시 리플의 미래 가격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확신이 줄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온통 부정적인 데이터뿐인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규제와 관련해서 엄청난 반전 소식이 있었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오늘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Securities Docket 보도에 따르면요. 전직 SEC, 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SEC의 공식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페이지에 공개적으로 의견서를 올렸어요. 네. 근데 그 내용이 리플 측 주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잠깐만요. SEC 출신 변호사가 현재 SEC랑 세 개의 소송을 벌이고 있는 리플의 편을 들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적진에서 아군이 나타난 격인데요. 정말 이례적인 일이죠. 의견서의 핵심 논리는 이겁니다. 투자자가 단순히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토큰을 사는 수동적인 경제적 이익 추구 행위만으로는 해당 자산을 증권으로 규제할 수 없다. 아, 리플이 계속 주장해온 바로 그 논리네요. 정확히 일치합니다. 리플에게는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난 그 무엇보다 강력한 지원군인 셈이죠. 이게 당장 가격에 영향을 주진 않더라도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는 매우 의미 있는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장은 급락 후 반등했지만 투자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공포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아래에서는 고래들이 88,000달러 선을 지키고 있지만 위에서는 9만 달러라는 강력한 저항선이 앞을 막고 있죠. 맞습니다. 기관 자금은 묘하게 이더리움으로만 쏠리고 있고 시장 전체의 운명은 연준 파월 의장의 입에 달려있는 형국입니다. 한마디로 시장이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칼날 위에 선 듯 아슬아슬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모든 신호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반된 신호들을 보니 정말 혼란스러운데요. 저희가 매일 아침 완전마구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는 바로 이런 복잡한 지점들을 실시간 차트와 함께 훨씬 더 깊이 있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시면 꼭 한번 들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처럼 출퇴근길에 혹은 다른 일 하시면서 귀로만 들으셔도 시장의 핵심 흐름 놓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정보들만 엄선해서 알차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시장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완전마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정보가 필요할 것 같은 분이 계시다면 공유 기능을 통해 이 깊이 있는 분석을 널리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립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기술적 지표, 온체인 데이터, 기관 자금 흐름, 거시경제, 이 모든 신호들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네, 정말 복잡하죠. 만약 여러분께서 이 모든 정보 속에서 단 하나의 나침판만 선택해야 한다면 지금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열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가에 매수하는 고래 움직임일까요? 아니면 시장 전체를 흔들 연준의 입일까요? 다음 분석 전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시장을 보는 눈이 더 깊어지실 겁니다.